어렵지만 어머님의 심경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밤새 뭐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 뒤로 창문에 따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보이는 것 같고 아직 어머니 마음속에는 따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징계 결과 여쭤보겠습니다. 정직 1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어머니께서는 영구 제명을 요청하셨었는데요. 정직 네. 1년의 징계는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제 심정은 지금 참담합니다. 예. 음. 앞서 변협 조사위는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정직 1년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요청하셨던 영구 제명보다는 낫고 앞서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사건이 막 터졌을 때, 예, 변협에서는 방송에 나와서 중징계를 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뭐 변호사법이 안 돼서 영구제명이 안 된다 그런 말 들었지만 예, 그렇다 그러면 5년 제명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음, 나올 거라고 얘기들도 했고요. 음, 근데 조사위원이 이 6개월을 얘기를 하는 그 보도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어제 제가 회의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갔던 거고요. 음. 거기서 제가 겪은 것도 너무너무 참담해서 지금 제가 추스리기가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마음을 아직 추스르기도 어려워 보이시는데 어떻게 여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징계위가 열리는 현장에 직접 가셨었고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은 몇 명이 누군지를 볼 거고요. 여기서 그 징계위원들 들어가면서 저와 우리 한테 지금 세상에 어떤 짓을 하고 변협의 징계위원들이 어떤 짓을 할 건지 똑똑히 보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저렇게 문 앞에 따님의 영정을 품에 안고 앉아서 지키셨어요. 현장 모습 보니까 좀 제지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심경 어떠셨습니까? 회의 시간이 3시부터 시작인데 3시에 징계위원들이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예, 30분이나 지나서 직원분이 오셔서 징계위원들이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본인들이 당당하면 왜 그렇게 몰래 회의에 들어가야 하나요? 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그 얘기를 들었을 당시부터도 너무 참담했고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도 징계위원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저한테 태도를 보였어요. 어, 제가 저한테 왜 어머니 화를 내시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직원한테 제 핸드폰 뺏으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예의를 좀 갖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직접 징계위원들 앞에 가셨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지금 상처를 받으셨단 말씀이세요. 그 상황을 조금 더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핸드폰을 가져가신 겁니까? 징계위 측에서? 아니요, 저는 못 준다고 했어요. 예. 위원장이라는 분이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핸드폰 뺏으라고 직원한테 그러면서 직원이 저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난 녹음 안 한다. 야, 핸드폰 못 준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러면서 안 줬어요. 음, 그리고 왜 어머니 화를 그렇게 화가 잔뜩 나 있냐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천연공날 짓을 한 사람을 6개월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굉장히 엄한 중징계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도 그러면서 지금 조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예.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으면 뭐 배상을 못할 걸 고려를 했다? 이딴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느냐고 말을 했어요. 음, 음. 사실 경제력으로 따지면 따님을 잃은 어머님의 상황이 더 어려운 게 아닐까 감히 좀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를 걱정을 해야 됩니까? 어, 어떻게 가해자를 걱정을 해요? 예. 그러니 제 식구 감싸기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음. 6개월이 어머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엄한 중징계입니까? 거기서 고작 늘어나서 1년이에요. 음, 권경애 씨는 항소심 그 경위서 그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도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중을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1심 재판도 어차피 그건 다 질 거였다. 자기가 항소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했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제출했대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1심 재판 결과 나고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 항소해야 되지 않겠냐. 항소하겠다. 하겠습니까? 해서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만나서 계약서 디밀길래 계약서 쓰고 돈 줬어요. 수임료. 예. 근데 자기가 쓴 경위서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는 피해자이자 의뢰인인 어머님에게 했던 말과 징계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의 진술이 좀 엇갈렸다. 지금 이런 부분을 네, 말씀하신 거죠. 그 네, 징계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지금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상처를 입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이시잖아요. 위로의 말씀은 한마디 네.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군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8분의 징계위원이 오셨는데 예.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뭐 파악이 안 되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점을 느끼셨어요? 질문을 받으신 겁니까? 네, 제가 발언을 먼저 하고 예. 질문들을 받았는데 질문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던가요? 음, 뭐, 저희가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진선여중이나 은광여고에 대해서 어떤 거를 했느냐, 뭐 이런 걸 질문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징계위의 진상 규명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어머니의 심경을 감히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으로만 듣기에는 좀 허탈감을 넘어서 배신감이나 절망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뒤에 어머님께서는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시고 한동안 목 놓아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잠시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지금 어머니께서 오열하시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이세요. 사실은 이제 그 결과가 한 저녁 6시쯤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얼마나 울분에 넘치는 심경이셨을까 감히 짐작하기 어렵고 이렇게 따님의 영정을 품에 꼭 안은 채로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상복도 입으셨어요. 기가 막혀서 달려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뭐라고 제가 어떻게 정신을 붙잡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상태도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시고 앞서 뭐 건강도 실제로 많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어머니? 여태까지 재판을 이어오면서 그 희망 하나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3월 31일 날 권경애 씨한테 그런 말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워낙에 또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음, 많이 무너져서 지금 온갖 약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건강도 좀 잘 돌보셔야 할 텐데.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도 건강 문제로 해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소명서를 제출을 하면서 당시 많이 힘들었고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이 재판을 하는 그 7년 기간 내에 그리고 항소심 하는 그 상황에서도 권경혜 씨는 책을 3권이나 내고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활동에 온갖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건강상의 얘기를 하냐고요, 저한테. 그리고 징계위원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그날 저한테도 자기가 아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괜찮아서 지금 살아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 보이냐고. 내 앞에서 아프다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예. 그 기간 동안 아프다고 하면서도 저서 활동이나 이제 방송 활동, 정치 활동은 또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셨고 사실 5개월간 어제 징계위원 한 분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예. 그동안 7년 동안 봐오면서 권경애가 아픈 사람 같았냐, 뭐 느껴지는 게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늘 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나 다만 제가 3월 31일 날 만나서 자기가 불출석으로 재판 말아먹었을 때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아프다고 얘기를 했다. 어머니 그 권경혜 변호사가 어제 징계위도 불참을 했고요. 저희 YTN 취재진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두문분출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권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었는지 사과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은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없고요. 언론 측에다가 권경혜 씨는 지금 손배소 소송이 시작됐으니 찾아뵙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만 저는 건너 들었어요. 어머니 징계위 결정이 이제 내려졌고 권경혜 변호사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징계가 확정이 됩니다. 혹시 징계 결정 이후에 어머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어떤 절차를 제가 할 수 있는지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어제 제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길래 저도 그래서 제 대리인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제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내가 불복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들은 거로는 변협이 직권으로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열은 경우에는 예. 저는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권경애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게 위중한 사안이라 직권으로 처리를 했을 때부터가 뭔가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징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또 네. 권경혜 변호사와 또 법무법인 그리고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소장이 송달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송달이 됐더라고요. 이 진행 절차 어디까지 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권경혜 씨가 언론에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저희한테 주소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법원의 절차대로 통신사 통해서 주소 알아냈고 그게 17년도 용산구 주소였는데 권경혜 씨는 강남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주소는 아닐 거 뻔히 알았지만 그거를 거기에다가 계속 서류를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보낸 다음에 그게 안 가야지만 초본을 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초본을 뗐고 그 초본으로 계속 또 보냈는데 서류를 해매로 또 받았고 다른 변호사들은 바로바로 받았는데 권경혜 씨만 계속해서 안 받고 있다가 겨우 지금 송달이 완료가 된 게 6월 15일이에요. 그 서류가 전달이 돼야지만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소송 시작하고 지금 3개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서류 안 받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은 거죠. 예. 이게 어떻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지난한 싸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요. 이제 저희 인터뷰가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어쨌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권경의 변호사나 지인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권경의 변호사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제가 저한테 하기를 바랬고요. 연락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태도를 이제는 다 저버렸기 때문에 저도 일말에 인간에 대한 감정 던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거예요. 예,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하늘에 있는 따님을 위해서라도 어머님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어머님 하신 말씀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려운 전화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